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청해주신 소녀시대 티파니 메이크업 가지고 왔습니다. 연한 것들만 해서 오늘 강한 걸로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 사연도 좀 나눠보기도 했고요. 그러면 바로 티파니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준비하시고 출발! 여기서 제 썸 베이스 필라테스 처음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화장을 하고 바로 외출을 해야 돼서 파우치를 좀 챙겼어요. 브러쉬 딱 2개만 챙기고 아르데코 제가 가진 298, 308 그거 챙기고 뭐 월럽 브라운 그 다음에 얘를 챙겨갔었거든요. 땡! 근데 제가 얘를 다크닝을 좀 자세히 봤어요. 다크닝이 있어요. 썬베이스? 땡이 바로 그 커버력이라든지 뭐 발림성이라든지 뭐 밀착감 이런 거 다 좋은데 너무 장시간 동안 외출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은 저는 좀 땡은 비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하는 회사원들? 글쎄요. 땡보다는 차라리 커버력이 좀 없어도 잘 무너지는 알마니가 낫지 않을까요? 너무 여드름 피부여서 가려야 할 게 많다면 더블웨어를 섞어 쓰시고 제가 봤을 땐 그 둘의 조합을 합치는 그 지속력은 못 봤어요. 땡도 잘 무너지긴 하는데 어두워져요. 얼굴이 좀 칙칙. 프라이머 그런 면에서는 땡을 저는 P503호를 샀는데 그래서 더 좀 어두워 보일 수 있는 것 같고 02 로제? 뭐 이름이 있던데? 그거는 조금 다크닝이 일어나도 덜 어두워지지 않을까요? 지금 엄마랑 동생이 산에 간다고 부산스럽게 준비 중이네요. 제 동생이 다이어트를 고민하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어릴 때 진짜 뼈밖에 없었거든요. 걔가 영어 공부를 급하게 하고 온다고 필리핀에서 정말 미친 듯이 해서 10주 만에 영작도 하나도 못했던 애가 막 이메일로 영작을 드드드드하게 막 해요. 뭐야? 안 돼! 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들었나? 근데 아무튼 그러고 필리핀에서 딱 인천공항에 데일러 갔을 때 진짜 너무 불쌍했어요. 무슨 난민인 줄 알았어. 피골이 상접해갖고. 제가 컨실러를 요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차라리 문을 열고 가! 오! 대박 넘어질 뻔했어. 이걸 이렇게 열고. 이거 맞아? 엄마 내가 신었는 거? 열심히 운동하고 오세요. 패션 어때 지금? 패션 끝내줘. 지금 나 괜찮지? 죽여준다 야. 양구 점퍼야. 지나가던 여자 반해가지고 쫓아오겠네. 이 컨실러를 한번 제 얼굴에 해보려고요. 동생이랑 엄마랑 산에 갔어요. 산에. 제가 저의 이 어마어마한 다크를 가릴 수 있을 것인가 두들겨 볼게요. 전 이 뷰티 블렌더만한 스펀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다이소가 물 적시면 얘랑 똑같다고는 하지만 물을 적시기 전에는 따라올 수 없죠. 촉촉하긴 되게 촉촉하네요. 커버력은 핀미나 컨실러 코렉터 쓰는 만큼까지는 아니어도 저처럼 완전 파란 다크서클이 아니신 분들은 이 정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분감이 좀 많은 컨실러. 근데 이건 공식인 것 같아요. 약간 수분감이 많아지면 파데든 컨실러든 커버력이 조금 떨어진다. 제가 옛날에 바비에서 스킨 파운데이션 이런 거 누가 써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얇게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으시더라고요. 하는데 왠지 모르게 여기서 흐르는 눈물? 나도 스킨 파데 같은 파데를 찾아다니는 여자이고 싶다. 막 이런. 장시간 외출한 알마니와 더블웨어. 물론 요거를 CM으로 써도 괜찮아요. 오늘은 좀 조심스러운 또 사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연을 주신 언니는 어릴 때부터 그냥 공부가 좋았고 그냥 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교에 다니고 계신데요. 언니는 미술을 좋아하고 예능 쪽에 소질을 보여서 미술 계열로 진학을 하셨나 봐요. 어릴 때부터 이분은 언니에 대해 어떤 경쟁의식이나 언니를 깔보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왜 공부가 정말 체질에 맞거나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원래부터 인내심이 있는 체질들이 있어요. 저도 막 인내심이 엄청 있는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는 그냥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정말 인내심이 원래 있는 학생이 있고 좀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이 언니는 인내심이 조금 있었던 거죠. 그런 타입의 언니와 보내주신 언니와 그리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언니는 예술계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어릴 때 동생은 전교 몇 등이다 뭐 이러고 언니는 항상 그렇지 못했고 이런 것에 대한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시면서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살이 되면서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지 싶었는데 아무래도 예술 계열은 취직하는 게 인문 계열보다는 수월하지 않다, 대우도 조금 적다, 아무래도 좀
제가 아는 언니도 디자인 계열에서는 월급이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듣기도 하고 했거든요. 저도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해본 건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건데 20살이 넘어서도 또 비교 아닌 비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언니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남의 일들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지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나는 언니의 그런 예술성을 너무 인정하고 언니가 저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남들로 인해서 언니한테 동생은 전교 몇 등인데 너는 어떠니? 이런 식의 말을 들었을 때 언니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막상 우리 둘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남들 때문에 뭔가 사이가 더 어색해지고 그래서 참 이 사연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일하는 게 잘 맞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나 봐요. 그거를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어머니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니가 동생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나 봐요. 그런 주변 시선들로부터 오는 간의 서먹함 이런 게 좀 있다고 하시네요. 언니가 아무래도 이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상처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 언니의 남자친구도 이제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연 주신 분 언니가 자기를 나중에 무시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참 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언니처럼. 자격지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자존감이 정말 높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언니들에게 많은 이메일을 받고 참 하나하나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이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부분 때문에 불쾌해하시는 분들도 많기도 한데 그게 참 제 부족함이긴 한데 어쨌든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어 하는 게 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도 똑같이 너무 공감하면서 언니들의 사연을 읽고 세상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 이렇게 저도 참 힐링을 많이 받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자격지심과 무너짐이 없으면 또 발전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뭘 해도 내가 최고야? 난 괜찮아 하면은 안주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며 스스로를 위로해봅니다. 오늘은 얼스로 할게요. 눈썹. 좀 파우더 타입의 느낌이 나는데 회색빛이 돌긴 하지만 제 머리에 맞춰서 약간 안 돼. 아니 되옵니다. 얼스의 이 발색력 짱입니다. 제 머리색에 맞춰서 저는 약간 갈색빛의 파우더로 얼스가 약간 펄이 있어서 눈썹이 반짝반짝 빛나겠네요. 이 언니께서 글 써주신 거 보면 되게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언니에게 절대 의시되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회사를 언니가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서도 먼저 말도 꺼내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라 하시네요. 근데 사연 보내주신 지 조금 돼서 지금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커브지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게요.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언니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품어주고 더 잘해주고 그러면 될까요? 동생으로서 할 만큼 했는데도 언니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 참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언니의 칭찬을 많이 해줘보는 건 어떨까요? 과도하게. 아무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상대가 나를 칭찬을 해주는데 자존감이 되게 낮을 경우에는 그 칭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 얼스로 한번 하고 그 위에 어두운 걸로 좀 더 덮을게요. 너무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칭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빈말 아니야 싶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칭찬이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은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저도 누가 칭찬하면 되게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타입이라서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그 정도까지의 칭찬을 받을 만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래도 칭찬을 계속 듣고 하면은 어느 순간 나 그렇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언니에게 많은 칭찬을 충분히 해주고 언니는 내가 갖지 못한 예능의 소질을 가지고 있잖아 라든지 물론 이런 것도 이미 이 사연 보내주신 언니가 다 해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지치지 않고 계속 해주는 게 가장 지금으로선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에게 어차피 답을 구하기 위해 보내주신 메일이 아닐 텐데 저도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원래 저 옛날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편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는 좀 쉬운 편이에요. 각지게 그리는 것보다. 그 라인 따라 쭉 나가면 되니까. 근데 밑에 라인이 너무 좀 깔끔한 편이어서 이 컨실러로 아직 살아있답니다. 버비 브라운 컨실러. 진짜 영어 발음 오글거린다. 그만해야지. 얘로 한번 눈썹을 좀 잡을게요. 파우더 타입의 단점이 이 라인이
브러쉬를 좀 묵직한 걸로 쓰면 깨끗하게 안 잡히는 경향이 있어서 좀 한결 날렵해지게. 왼쪽은 좀 지금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그럴 때 이제 이런 되게 얇은 브러쉬가 유용한 것 같아요. 메이크업에 재미를 붙이면 점점 더 섬세하게 표현하고 싶어지는데 그럴수록 얇은 브러쉬들이 좀 다양한 종류로 필요하게 됐지요. 눈꼬리를 뺄 걸 생각해서 조금 길게. 또 처음부터 너무 얇은 붓으로 채우면 너무 라인들이 삐뚤어지기도 쉬운 것 같아요. 자기만의 노하우로. 얇은 걸 먼저 하고 두껍게 할 수도 있고 두꺼운 부분을 채우고 얇은 걸로 테두리를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위에 약간 요 색깔. 브라운이 종류가 되게 많아서 선택할 때 되게 애매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차라리 핑크 메이크업 같은 거는 색깔 고르기가 그냥 탁탁 잡기가 오히려 좀 나은 것 같은데 브라운은 훨씬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고동색을 좀 줄게요. 밤에 외출하니까 이렇게 좀 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눈썹 굉장히 깔끔합니다. 브로우 컬러도 오늘 너무 밝지 않은 것으로. 제가 가진 브로우 색깔은 모두 다 라이트 브라운인데 브랜드마다 색깔이 많이 달라요. 참 이렇게 사연이라는 게 서로 각기 다른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눈썹에 올리고 보니까 얼스가 굉장히 붉은기가 강하네요. 몰랐지? 눈에 올렸을 때는 붉은기가 되게 강하다라는 느낌은 몰랐던 것 같은데 내가 잊어먹은 건가? 아이 프라이머 메이크업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눈에 발라주고 톡톡톡톡. 요게 또 이런 방법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렇게 요 손으로 한번 두들겼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묻은 손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은 들뜸이나 뭉침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로 만졌던 손으로 언더에 조금만,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렇고, 그리고 여기 눈 밑에까지도 살짝 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제가 요 중지로 했잖아요. 어차피 많이 묻은 손으로 할 때는 얘로 해주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뭉쳤던 거보다, 눌렀던 거보다 이게 아무래도 양이 좀 더 많을 테니 이번엔 약지가 아니라 다시 새로운 손가락 검지로 눌러주기. 그리고 언더는 많이 묻었던 중지로. 그러면 좀 보송보송하면서 깔끔하게 바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발음이 사람마다 너무 많이 다르니까 지속력이나 이런 데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입술 라인에 너무 안 발라서 컨실러 조금. 이 컨실러가 입술 주위에는 조금 두껍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액체인 것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윽한 음영 눈매. 이런 눈에 베이스를 깔게 될 때 이 색깔을 항상 찾게 돼요. 이런 힘이 없는 브러쉬로, 매트한 섀도우일수록 힘이 없는 브러쉬로. 사실 저는 이렇게 사선된 브러쉬 그냥 그런데 힘이 없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눈 전체에 깔아주고 언더도 이렇게. 그래도 바른 데와 안 바른 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죠? 반대도 같은 방법으로 가운데에서 조금 풀어주고 눈 가까이에서. 제가 필라테스하고 메이크업을 조금 급하게 빨리빨리 했었는데 확실히 마음이 급하고 자세가 불편하면 화장 지속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유튜브 촬영하면서 화장했을 때 지속력이 가장 높아져요. 왜냐면 아무래도 저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어쩔 때는 연예인 메이크업 진짜 안 비슷해도 그냥 막 얘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신경 써서 커버를 할 때는 연예인 메이크업이든 그냥 제가 데일리로 하는 거든 비디오 앞이라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 지속력이 정말 많이 높이 올라가요. 높이 길게. 그리고 뭔가 모를 핑크기가 좀 살아있어요. 그래서 앤틱 로즈로 한번 살짝만 이런 가운데 부분에 살짝 여리여리하게 한 대,만 한국과 안 한 곳 차이. 묘하지만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연한 색깔끼리의 혼합.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언더도 좀 있거든요. 가운데만. 그리고 바로 뷰러로 들어갈게요. 부분 속눈썹을 좀 붙여볼까 하는데 제 부분 속눈썹이 좀 길어가지고 부자연스러울지 모르겠어요. 뿌리 쪽에 너무 세게 찝지 말고 속눈썹이 늘어져서 뽑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늘어져서 나올 수가 있대요. 뽑히는 건 눈에 바로바로 보이지만. 블랙 아이라이너? 제가 아이라이너는 여러 종류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젤, 바닐라 거보다는 얘가 확실히 안 번져요. 앞에도 두께감이 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안 번져도 이 눈 밑에 만나는 부분에 묻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사투리야. 쌍꺼풀 반까지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두껍게.
점막. 반대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양쪽을 그리고 이걸로, 나 요새 이거 왜 이렇게 잘 쓰지? 언더에요. 브러쉬로 할 건데 까만 걸로 채우는 건 너무 강해질 것 같아서 이 색으로 다 채워도 훨씬 스모키해지거든요. 발색이 잘 되게 눈썹이 남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많이 진해져요. 그죠? 블랙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있다.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이거 섀도우로 해줄 거니까 반대도 이렇게. 진짜 언더 채우는 용으로 저 이거 진짜 완전 대박템. 그 다음에 위에 그릴 때에는 자연스럽게 채우는 용도로 진짜 대박템. 조금 번지긴 하지만 번지는 걸 감안하면서라도 사고 싶은 템, 쓰고 싶은 템. 워터프루프라고 써있지만 과연 이것이 워터프루프인가? 아 근데 또 워터프루프랑 그 유분에 지워지는 거랑 또 다르니까. 얘도 그 필라테스 갈 때 파우치에 넣어봤었. 이 깊은 커피 풍미를 한 번 더. 얘가 좀 흐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마호가니? 마호가니 없는데. 일단 이 삼각존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삼각존을 이렇게 채워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딴 거 안 해도. 삼각존에서 아이라인을 이어주고 거기에 이어서 위에를 한번 덮어요. 너무 쨍한 블랙이 안 되게. 그리고 나 거울로 다 가렸어. 이쪽에 스모키. 그리고 이 부분 래쉬. 얘가 되게 길어서 좀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얹기만 해도 이거 봐요. 엄청 튀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좀 별로인 템인 것 같아요. 차라리 통짜가 나아요. 통짜가. 그냥 이 내추럴 베이비 돌리윙크 거거든요. 얘를 그냥 통째로 붙일게요. 돌리윙크 풀이고요. 이거 뭐예요? 풀 아닌데? 까만데? 아이라이너인가? 어머, 난 풀인 줄 알았네. 분홍색이 풀이구나. 이 여러 번 재탕한 거라 가운데 올리고 깊게 잡아서 끝에 붙이고 깊게 잡고 한쪽 성공! 눌러서 이렇게 아래로 한번 붙여주세요. 마스카라로 한번 컬링 할 거니까 반대도 잘린 것 같아요. 키스미 붓펜으로 하얀 부분만 칠해줬고요. 랭스 마스카라로 내 속눈썹하고 살짝 붙여줍니다. 왼쪽도. 왼쪽 속눈썹 붙일 때 각도가 달라서 좀 이상하게 붙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각도를 신경을 좀 잘 써서 붙여야 되는 듯. 양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쪽은 왼손으로 붙이는 게 낫겠죠? 언더도 잊지 말고. 액이 잘 안 묻어나요. 이거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을 활용한 눈이 강해 보이는 메이크업은 깔끔하면서도 하기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죠? 저 붉은 립은 립스틱 같긴 해요. 틴트 같진 않은데 저는 틴트로 해볼게요. 한 번 하면 이런 핑크고 간지럽습니다. 여러 번 하여 빨개져요. 나쁘지 않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요새 연하디 연한 요새는 뭐지? 요새 연하디 연한 코랄 그 다음에 거의 막 흐리멍텅한 좋게 말하면 데일리에 쓰겠지만 어쨌든 좀 흐리멍텅했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빡센 거 하니까 또 좋네요. 까만색 옷도 있고 우리가 봄이 왔다고 해서 맨날 코랄 한 것만 할 순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면 사진은 진짜 잘 나와요. 제가 벚꽃 코랄 메이크업 코랄색으로 하긴 했는데 진짜 사진에 막 또렷하고 예쁘게 나오고 싶으면은 원래 속눈썹 붙이고 막 까만 아이라인 좀 두껍게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속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가면 좀 너무 셀 것 같긴 해요. 클럽 가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위한 화장이니까요. 이러고 나가죠 뭐. 언제 또 제가 이러고 나가보겠습니까? 그럼 오늘 소녀시대 티파니 메이크업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